위스키는 와인만큼이나 꾸준히 수많은 애호가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위스키 대란이 일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위스키의 인기는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까지 굉장히 복잡한 이름 때문에 와인만큼이나 초보자인 위린이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위스키와 보다 친해질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위스키 필수 영어까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일랜드와 미국에서는 철자에 E가 포함된 위스키, 네, 스코틀랜드, 일본, 프랑스에서는 E가 생략된 위스키로 표기되는데요. 단순히 지역적인 맞춤법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아일랜드인들은 스카치 위스키의 품질이 고르지 않다라면서 자신들의 위스키를 스카치 위스키와 차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위스키에 E를 특별하게 추가하면서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로 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생산되는 위스키는 지금도 위스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반대로 E가 없는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죠. 네, 즉 스카치의 자부심이 묻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이커스 마크나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일부 유명 브랜드들은 굳이 E가 없는 위스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생략된 철자 하나가 제조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죠. 네, 위스키는 보리를 비롯해서 옥수수, 호밀, 밀, 메밀까지 전분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곡물로 만들어집니다. 보리에 물을 부어서 싹이 트게 하고 말린 것을 메가, 즉 몰트라고 합니다. 이 메가 100%로 만들어지는 위스키는 즉 몰트 위스키라고 하고요. 옥수수나 밀같이 다른 종류의 곡물을 원료로 한 위스키는 그레인 위스키, 통틀어서 곡물 위스키라고 합니다. 하나의 증류소에서 이 메가만으로 만든 게 바로 싱글 몰트 위스키고요. 이와는 달리 여러 증류소의 싱글 몰트 위스키들을 서로 혼합하면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가 됩니다. 그럼 만약 여러 증류소의 그레인 위스키가 블렌딩되면 뭘까요? 네, 블렌디드 그레인 위스키겠죠. 그리고 몰트와 그레인이 또 섞일 수 있어요. 네, 이런 위스키는 보통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부릅니다.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들은 보통 여러 양조장의 위스키가 사용되기 때문에요. 레이블에는 증류소의 이름이 아니라 이 브랜드 자체 생성된 이름이 붙어서 판매가 됩니다. 조니워커, 발렌타인, 로얄 살루트까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여기에 속하게 돼요. 위스키를 만드는 방식을 알아야지 우리가 스타일에 따라서 위스키를 골라 마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보리를 물에 담궈둡니다. 한 2-3일 정도 불려서 싹이 트게 두고요. 싹이 튼 보리, 즉 메가를 가마에서 건조시킵니다. 이 가마 내부에 열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연료로 불을 지펴서 가열을 하는데요. 이때 얼마나 건조하는지 그리고 연료를 뭘 쓰는지에 따라서 위스키 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네, 말린 메가를 분쇄한 가루에 따뜻한 물, 효모를 넣고 발효가 일어나게 두고 발효가 끝나면 굉장히 시큼한 맥주 같은 술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의 알코올 도수는 맥주와 굉장히 유사한 8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증류기로 이동해서 끓여지고 그리고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기화가 됩니다. 이후에 증류액은 오크통에 담겨서 숙성이 되는데요. 통에 담기 전 물을 섞어서 알코올 도수를 약 64도 정도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너무 독하기 때문이죠. 이때 어떤 오크통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위스키의 엄청난 풍미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보통은 미국, 유럽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간혹 일본산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버번 위스키를 담았던 버번 오크통, 그리고 스페인의 쉐리 와인을 보관했던 쉐리 오크통까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장소에서 숙성이 끝난 후에는 블렌디드 위스키를 위한 블렌딩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병에 담기 전 약 60도의 위스키는 물을 섞어서 40에서 46도 정도의 알코올 도수로 낮춰줍니다. 물을 섞지 않고 이 숙성된 원액을 그대로 병에 담은 것을 바로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하고요. 굉장히 쉽게 찾아보긴 어렵지만 레이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메가를 분쇄하기 전에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가마를 가열하기 위해서 이탄이라는 연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탄이 타면서 이제 메가에 그 향기를 입히게 되죠. 그래서 병원의 소독약 같은 약품향, 요오드, 흙, 되게 스모키한 향, 재 같은 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향이 위스키에서 강할 때 우리는 이 위스키는 피트 향이 강하구나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불에 이 나무를 구우면서 생겨난 독특한 풍미입니다. 예를 들면 오크나무의 자연적인 성분 중에 바닐린이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가장 먼저 위스키와 반응하는 성분 역시 이 바닐린 성분이기 때문에 숙성기간이 굉장히 짧은 영한 위스키라든지 아니면 버번 위스키에서 이 향이 아주 강하게 뱄니다. 특히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새 오크통을 쑥처럼 까맣게 태운 후에 사용해야 해서요. 향이 훨씬 강한 편이죠.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스페인의 쉐리 와인을 숙성시켰던 통에 위스키를 다시 담아서 숙성시켰다라는 이야기고요. 오크통 자체가 원래 술을 운송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는데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위스키 소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가 또 담지 생각을 하다가 항구에 방치되어 있던 럼주나 쉐리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을 이 운송에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쉐리는 남서부 쪽에 안달루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청포도로 만들어지는 와인이에요. 굉장히 산화된 풍미도 되게 매력적이고 견과류같이 또 달콤한 향도 같이 나서 이 향들이 결과적으로 위스키가 보관이 되면서 말린 과일향, 향신료, 견과류 같은 향을 위스키에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추천할 만한 위스키를 준비했습니다. 발베니 12년 더블우드라는 위스키고요. 지금 보시면 데이비드 스튜어트라는 사인이 적혀 있는데요. 스카치 위스키 시장에서 진짜 엄청난 분이에요. 몰트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대영 제국 훈장이 있어요. MB라고 5등급을 받은 분입니다. 바로 이 발베니는 스페이사이드에 위치한 증류소고요. 그리고 글렌리벤, 글렌피딕, 맥켈란 같이 유명한 애들이 다 이쪽에 위치해 있죠. 부드럽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스키는 두 가지 다른 목재 유형에서 숙성이 되면서 굉장히 독특한 양쪽의 특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캐스크에서 처음에 숙성을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양념을 입힌다고 하는데요. 향을 가미하기 위해서 피니싱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버번과 쉐리를 써줬어요. 그래서 쉐리의 굉장히 풍미의 깊이, 충만함, 그리고 버번의 달콤함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좀 도움이 될 위스키의 간단한 좀 이해와 그리고 필수 용어까지 만나봤고요. 네, 세상의 모든 와인을 와인 도감에 실어나갈 이 박사였습니다.